안녕하세요. 조배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의 영상은 배달 기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렇게 일하니까 딸뱃소리 듣는 거다. 이 컨텐츠입니다.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배달 대행 일은 사무실과 가맹점 라이더 어느 한쪽이 갑, 을이 아닌 어느 한쪽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사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양아치 흔히 딸배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일반 라이더여서 좋은 댓글이 달리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기본 소양을 갖자는 의미로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배달 대행 사무실을 까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기사를 깐다고 해서 사무실 편이거나 관리자는 아닙니다. 저는 일반 라이더입니다. 첫째, 기본이 되는 인사. 가맹점 사장님은 우리의 고객입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종합시험 잊은 채 부탁드릴게요. 그냥 물건만 가져다 중간중간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사인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가장 기본은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음식점을 몇 번을 가다 볼 번지다. 때마다 안녕하세요와 700번지. 목적지를 말하고 700번지. 수고하세요 이 세 마디를 하는 게 그리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가맹점에서 내 인사를 받던 말던 나는 항상 인사를 하는 건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갈 목적지를 말하는 것은 혹여 다른 음식을 가지고 갈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주문한 고객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두 번째, 슬리퍼. 앞서 말했듯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물론 3D 업종인 만큼 깔끔한 옷차림을 바라는 건 무리죠. 대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간혹 보이는데 요즘 회사들도 크록스를 신게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덥거나 불편하면 크록스를 신으세요. 슬리퍼는 가맹점 업주분들에게 우리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객의 요청사항. 고객의 요청사항에 비대면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마치 당연한 듯 문 앞에 놓고 벨 누르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고객은 아기가 자고 있다고 문자 달라는 분들도 있고 놓고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미리 전화하면 내려가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벨티한다? 폴 몇 개 더 잡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 일을 계속할 때 이미지만 망치는 길입니다. 요청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노크나 벨 누르고 가라고 하면 그 요청사항대로 한 다음 저는 문자까지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혹 노크나 벨 누르라는 요청사항이 없이 두고 가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남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물론 저처럼 무조건 문자를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이 요청한 요청사항만큼은 확인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혹시 오배송했을 때 고객이 바로 알고 바로 나에게 연락을 주고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비대면을 사진 찍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여도 비수기라는 지금도 최소 70개에서 80개 가까이는 콜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요청사항에 비대면이 없다면 직접 물건을 전달해주고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무리한 배차. 콜이 너무 많이 뜰 때 아니면 거기에 더해 지연까지 거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무리하게 배차를 하는 게 업체나 가맹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바쁘지 않을 때조차 무리하게 엮어가면서 픽업 시간부터 완료까지 마이너스가 계속 내면서 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본인뿐 아니라 사무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민폐입니다. 다섯 번째, 사무실과 약속한 일하는 시간에 그냥 집에 들어가 쉬거나 쉬면서 콜창도 안 보는 라이더. 이런 분들은 진짜 본인이 슈퍼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럴 거면 일하는 시간을 애초에 줄이던가 배달 대행 업체 관리자와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겠다 했으면 그 시간만큼은 빈 차일 때 핸드폰 관전을 계속 보고 있어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나는 이만큼만 벌면 돼,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하면서 콜이 많던 적던 시간이 마이너스가 뜨던 말던 본인은 보정기사로 등록되어서 수수료는 프리기사들보다 적게 내면서 이러는 게 정상일까요? 본인이 나와 있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관리자들도 그만큼 인원을 본인을 포함해서 배정한 겁니다. 본인이 힘들면 남들도 힘듭니다. 폴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일찍 들어간다고 하거나 이런 거 다 민폐입니다. 최소한 빈 차일 때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음식이 마이너스 되기 전에는 픽업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대로 집까지 들어와서 쉰다고요? 그만 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주차장에서 바이크 시동을 끄지 않는 라이더. 머플러 튜닝을 한 바이크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순정 머플러, 조용한 머플러도 소음입니다. 주차할 때는 꺼주세요. 일곱 번째, 잠시 주차한다고 다른 차량 주행 방해하면서 바이크 세워놓는 라이더. 본인은 잠시 음식만 주고 나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남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도 바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 다른 차량들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금 신경 써서 주차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8번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두고 오는 라이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노하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요청이 있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직접 얼굴을 보고서 제품 안에 음식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제품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경우는 10명 중 9명은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 1명? 거의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달에 한 번 제품을 바꿔달라는 손님이 생기면 업체에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계산한 다음 다시 가져다 주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됩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두고 오면 업체에 컴플레인 들어오고 환불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이미지 나빠집니다. 여기까지 말했던 것들 중 본인이 속하는 게 많다면 이 일의 적성이 맞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많은 분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앞서 말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시받는 직업이 우리 일입니다. 딸뱃소리 안 듣고 무시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합시다. 이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말하며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